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되네요. 그동안 굉장히 바빴고요.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기획한 것도 있고 또 생각한 것도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컨텐츠들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제 업로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1인 영상 제작자고 또 주변에 또 1인 영상 제작자들이 많이 보이고 혼자 영상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뭐 취미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떤 내 직업 또 내 커리어로서 1인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 몇 가지를 좀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취미 활동으로 하는 영상 제작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의 커리어로 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 특별히 그것들을 혼자 하는 사람인 이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요, 그 엄청나게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통적인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만들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영상을 만들려면 먼저 그 기획안, 대본을 짜야 되잖아요. 이건 약간 글을 쓰는 일, 국문학, 문예 창작과 관련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의 문과 영역이 분명히 실존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다루고 뭔가를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광학적인 어떤 공부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기계를 다뤄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소질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 작업과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작업은 순수하게 예체능 계열이란 말이죠. 뭐 하다못해 지금 이것들만 봐도 이렇게 어떤 문과, 이과, 예체능이라고 하는 전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영상 제작이라는 영역이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그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만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과거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크로스오버 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촬영을 하는 카메라 감독 출신이지만 영상을 만들 때 편집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큰 착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각각의 전문 영역을 잘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게 바로 그 착시 현상입니다. 내 퍼포먼스로 인해서 각각의 전문 영역들이 채워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상과 진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영상의 어떤 퀄리티 차이, 만듦새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인정해야 내가 1인 영상 제작자로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과, 이과, 예체능 등등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역량이 필요로 하는 영상 제작 이 지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바로미터로 각각의 영역을 한번 비춰보면 되는 겁니다. 트렌드란 뭘까요? 현 시점에 가장 핫한 트렌드, 가장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그 변화를 팔로우업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내가 그 분야의 트렌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영역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다수의 1인 영상 제작자들은 카메라, 촬영, 편집에 있어서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바로미터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지점이 뭘까요?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1인 영상 제작자들이 이게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동시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영역이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 있어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인 영상 제작자로서 제일 먼저 접근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웨딩이랄지
혹은 뭐 기업의 스케치 영상 제작, 뭐 기업의 영상 제작, 뭐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바로 이런 영역들로 아마 1인 영상 제작자들이 처음 커리어를 쌓기 시작할 텐데, 그때 여러분 영상의 퀄리티를 가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이 그래픽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홈 비디오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마추어들이 찍은 재미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자, 이 컨텐츠들은 아마추어들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서 봤을 때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영상의 레이아웃에 깔려져 있는 이 그래픽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영상 전체의 틀을 잡아주고 분위기와 톤의 매너를 결정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단순히 홈 비디오로 생각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 중 하나야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픽이 시청자들에게 딜리버하는 역할에 대한 단적인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인 영상 제작자들은 촬영과 편집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 그래픽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간과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영상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광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모두 다른 폰트거든요. 이 폰트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단편 영화를 만드는 그 단편 영화 현재 그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그래픽 쪽 트렌드를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유튜브 컨텐츠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알아야 하겠죠. 그렇죠? 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취향, 생각과 느낌으로 자막을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 푸티지를 만든다면 1인 영상 제작자로서의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되는 그 어떤 패스를,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장 트렌디하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곳은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영상 그래픽의 현재 트렌드를 가장 앞서서 반영하고 이끌고 있는 그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컨텐츠 베이스의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그 유튜브 컨텐츠의 그래픽 스타일들이 대부분 이 TV 프로그램들에서 차용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들의 그래픽 스타일을 참조하시는 것보다는 이 TV 프로그램 쪽에 있는 이것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은 기업이지만 광고 영상을 주로 만드는 1인 영상 제작자라고 한다면 그때 그 그래픽은 TV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채널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국 종편들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보다 보면 몇 가지 트렌드들이 발견이 돼요. 과거에는 영상의 어떤 그래픽들, 특별히 자막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상 전체를 표현하는 픽셀의 어떤 단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막과 이 화면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역할들, 그래서 이 외곽선이 굵고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했다면 HD 시대가 시작되고 전체적인 화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영상에 대한 자유도, 화면이 좀 더 선명해지고 이 그래픽이 좀 더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도 유행을 했었고요. 외곽선 아웃라인이 두꺼워지고 3차원 모양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얇은 형태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원색 위주가 아니라 화면 안에 좀 적당하게 잘 붙는 그런 형태로 이 그래픽의 모습이 좀 바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MBC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EBS의 취미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의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에서도 현재 이런 트렌드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나의 커리어에서, 나의 프로젝트에서 이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레이아웃과 그래픽 요소들을 한번 이성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래픽의 요소들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사용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네모칸을 만든 이유는 하단에 자막 바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넣은 이유,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한 이유,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모두 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디자인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그 내용의 가장 좋은 예로 항상 저는 제 자동차 스크린 UI를 보고 실감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차의 모니터 화면은 좌우로 긴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기능적인 장점은 좌우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나열해 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음악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크린은 좌우로 긴 화면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하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시계와 날짜가 있는 바가 있고 그 아래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현재 시를 알리는 바가 또 있습니다. 벌써 화면의 4분의 1이 낭비된 느낌이죠. 그런데 또 잘 보시면 이 클립의 제목이 깁니다. 좌우로 긴 화면이라면 이걸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화면에 다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타이틀 영역은 아주 조금만 설정되어 있어서인지 좌우로 흐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썸네일은 어떤가요? 저 공간이 최선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UI는 기능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도구는 바로 우리가 지금껏 말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이다 라는 점입니다. 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홈 비디오를 소개하는 이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홈 비디오만 모여 있으면 그냥 홈 비디오물, 아마추어 영상물이지만 여기에 방송사 로고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아마추어들이 찍은 영상물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톤앤맨으로 브랜딩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 디자인은 뭐 길쭉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늘어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의 모양을 가져야 되고 이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아이콘 형태로 집약된 덩어리 모양으로 된 이 타이틀 디자인이 여러 가지 요소로 재활용되고 활용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브랜딩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취미는 과학 그리고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자, 취미는 과학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양들이 자막 그래픽에 있어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 디자인이 추구하는 레이아웃 요소들이 각각의 이 그래픽 요소 안에 적용되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드는 어떤 식의 영상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그래픽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컨텐츠일 수도 있겠죠. 어떤 기업의 스케치 영상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기업의 스케치 영상에 어떤 행사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고객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행사의 로고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면 그 영상 안에서 그 일관된 브랜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에는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이 1인 영상 제작자들이 어떻게 레벨업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